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아주 핵심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투톱에 해당합니다. 이 선출을 할 때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일종의 런닝메이트로 해서 선출을 합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당선되었습니다. 이분의 양력을 보니까 1962년생이 출생이니까 57세고 27년 동안 당뇨로 일했다는 기록이 아주 특이합니다. 민자당이면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공채 1기로 들어와서 쭉 당뇨로 일하다가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재선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실무에 매우 밝고 당의 사정에 밝고 원내 돌아가는데 밝은 분이다 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꼭 이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거 언론에서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조심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 보수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매체에서도 잘 소개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를 흔들고 있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당한 정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쟤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원장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는 권력기관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개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인데,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국회, 법원, 대법원이겠죠.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이렇게 5개의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신록에 들어있는 조혜주 씨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했고, 이미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국회를 뺀 나머지 4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회만 남았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면은 좌파 영구집권, 좌파 독재로 간다는 계획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 하다가 설마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유혹에 홀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쾌한 분석입니다.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5개 권력기관 중에서 국회만 빼면은 다 문재인 세력이 장악을 했다. 자기들과 이념적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서 배치를 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가 권력기관이고 국가 권력기관 아니지만 또 권력기관이 있죠. 그것은 KBS, MBC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도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선전성동부, 이 정권의 선전성동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권력기관 중에서 5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하는 목표가 국회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개헌을 통해서 2020년 이후가 되겠죠.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로 간다. 그것이 목표인 것 같다. 여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분석에는. 그럼 남북 연방제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김대중의 6.15 선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기입니다.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주의,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통일 방안이고 남쪽의 연합제안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통일 방안인데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만 있지 한 기차는 평양으로 가고 다른 기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놓고 그 뒤부터 한국의 좌파 세력은 연합제 아니면 연방제식 통일을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대통령 되기 전에 했다가 대통령 된 후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헌법에 반하는 6.15 선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만들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두고 후환이 된 것입니다. 이 남북연방제라는 것은 통일을 하되 일국 이체제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 하는 이런 사기입니다. 아니 통일은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정치 제도가 다르니까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은 정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만들든지 자유민주주의로 만들든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렇게 통일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의 친북 세력과 연계되어 가지고 일국 이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무기를 갖고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과 연결시켜 가지고 남한의 허울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접수하겠다는 공산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연방제 지지 세력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김대중 세력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 뒤에 이 6.15 선언은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헌법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이유는 헌법 제3조는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연방제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헌법 제3조를 없애버린다든지. 그게 바로 국채 변경이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로 반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 반역이죠. 체제 변혁이고, 말하자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총선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 목적은 결국 남북 연방제로 가는 거다. 남북 연방제는 결국은 공산화로 가는 길이니까 이 정용기 지금 정책위 의장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북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중 핵심에 들어있는 상당수는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위수 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중에 전향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전향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에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 연방제로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이 조선반도에 실현해 소위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국민들도 설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궁극의 목표는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패스트 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좌파의 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정용기 의장이 질문하는 바는 이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들이 있다. 주사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리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쳤던, 맹세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남북 연방제는 결국 고려 연방제로 가고, 이것은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 한반도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밀고 나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 정변이고 좌파 반란이라고 규정해야 된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용기 의장의 문법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드는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든 모든 증거가 합리적으로 착착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정상적이라면은 이 정용기 국회의장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이 한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대답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랍니다. 정용기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쟁은 전쟁이라고 했네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용기 의장의 이야기는 이 정권이 반란 세력이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단순히 독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남북 연방제로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념적 소신대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공산화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김일성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래야 8천만을 2,500만 노예 생활하는 사람에다가 5천만을 더 보태가지고 8천만 명을 노예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라고 봐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대한민국 헌법 부정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의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봐야 정확한 대응이 나옵니다. 단순한 다수당이 되겠다는 목적의 선거법 개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개인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이 세상을 무너뜨려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받드는 광신 집단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정면 승부를 요구하고 있는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이 의문 제기에 문재인 정권이 답을 하지 않으면은 정책위 의장의 말이 맞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저항 운동을 벌리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4.19 혁명이 바로 국민 저항권이 허용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4.19보다 더 심각하죠. 4.19 때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했지만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김일성에게 갖다 바치려는 그런 획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문제 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